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에 모셨던 우리 보훈 관련 자타공인 1타 보훈 관련 행정사님인 안종민 행정사님을 또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다소 지루했다, 다소 어려웠다라는 내용이 상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요. 이게 1타 강사가 아니라 3타 강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조금 더 쉽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행정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런 보훈 관련된 거에 대한 지식이나 갖고 계신 거는 당연히 이제 제가 보면 1타지만 아무래도 이걸 또 유튜브에서 풀어낸다는 게 그렇죠. 저도 이제 안 해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제가 조금 이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저도 그 수많은 댓글들을 보고 네.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네.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게 첫 번째 방송이었고 이런 시도를 대한민국에서 최초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죠. 보험 관련해서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불편한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다시는 이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하는 게 긍정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 선배님이 처음으로 이제 같이 저랑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양해 바라고 이제 점점 발전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저를 또 준비해 오셔서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말로 풀어내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그리고 요 보드판에 핵심을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내가 다쳤어. 김상우 캡틴 김상우 보면 돼. 그래서 거기서 이게 있었어. 여기까지만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풀어질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에다가 혹시나 본인이 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본인도 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런 보험 관련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거에 대한 댓글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하라는지 바로바로 달아드릴 겁니다. 이거 너무 선배님 그럼 너무 인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지식인에도 매번 찾아서 매일 댓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로도 상담해드리기 때문에 네네네. 뭐 김상호 채널에 딱 캡틴 김상호 채널에서 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궁금하다 오면 저희는 이제 바로바로 댓글을 달아서 왜 그러냐면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짧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알고 있으면 내가 바로바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대부분 이제 착착착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너무 남는 행사가 아닌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저한테 수임도 들어올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뭐 널리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핵심이 2-3- 뭐였죠? 1이었나요? 그쵸. 2-3-1. 그거를 이제 저희 가족도 보고 정말 한 10분 동안 정말 무슨 소리 하나 하다가 마지막에 그 화면 띄워지니까 그나마 좀 이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영상을 이제 보면서 이제 영상 올리면서 2-3- 저도 그때까지 이해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게 군인사법 시행령의 그 공상기준표 요걸 갖다가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바보라 제가 바보 행정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네, 이 사람이 좀 능력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죠. 이제 쇼맨십이 좋은 거고 이런 좀 방송 체질인 거고 선배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첫 술을 뜬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김상호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하고 가장 많고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쳤는데 이게 보훈이 되나요? 네, 됩니다. 군대에서 그럼 좀 있으면은 지금 오늘 추석인데 이제 한참 추석 때 축구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준비한 겁니다. 아, 무려 우리가 통계로만 봤을 때 국가유공자 저번에 보훈보상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훈보상 대상자의 거의 40%가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이거 그러면 너무 나라 돈이 너무 잘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체력 단련의 범주에 속하잖아요. 아, 네, 핵심이 체력 단련 범주에 속한다. 네, 그래서 군대에서 만약에 풋살을 하다 다치면 요즘 이제 축구보다 네, 풋살장이 각 부대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풋살장이 생겼고 저한테 의뢰 들어오는 것도 풋살하다 다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 그래서 오늘 사례는 풋살하다 다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격투기라는 운동을 해봤지만 이 투기 종목에서 다치는 사람들보다 저는 구기 종목에서 다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합에서는 또 안 다치는데 네네. 뭔가 이런 뭔가 선수들이나 시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다치고 격투기도 심지어 때리는데도 덜 다치는데 축구는 약간 놀이와 재미로 하다가 승부욕이 붙어서 막 너무 강하게 하다가 그렇죠. 다치는 많이 경우가 다치죠.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각 부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전투 축구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전투 축구에 무조건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네, 옛날엔 강하게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은 뭐? 비 오는 날도 축구하고. 그렇죠. 비 오는 날은 축구다. 네, 수중전. 네. 근데 요즘 이제 풋살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대대급에서는 풋살 리그를 지금 계속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명절에도 아마 할 겁니다. 그 명절 때도 아마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하겠죠. 풋살 네, 리그를. 네, 네, 네.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보험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군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럼 진행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가 장난 아닙니다 오늘. 네. 여기 보시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예. 네. 이렇게. 이를 갈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군에서 다치면 어떤 보상이 있냐. 예를 들어서 병사는 이건 까먹지 말아야 돼요. 병사는 군에서 국방부에서 장애보상금이라는 게 분명히 받을 수 있다. 네. 내가 다 군에서 군복을 입고 다치면 나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무조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요. 네네.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어떠한 경우에도. 네. 그건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케바케니까요. 네. 케이스마다 워낙 많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신청하는 게 4,000건이에요. 네네네. 거기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 공상 기준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 일단은 군에서 다치면 뭐 조그만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다치면 일단은 신청해봐야 된다. 네.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장애보상금, 그 다음엔 국가에서는 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가 내가 될 수 있다. 네. 다치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간부는 여기 보시다시피 장애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위연금도 받을 수 있고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군에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내가 간부다 그러면 나 군에 다쳤다 뭐 축구하다 다쳤다 네. 그러면 장애보상금은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아. 축구니까. 네네네. 이건 왜 그러냐면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 병사와 간부가 차이점이 저희 밑에 가로친 게 보니까 그렇죠. 병사는 그러니까 훈련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 다친 것도 그렇죠. 보상금을 줄 수 네, 있지만 간부들은 전상이나 혹은 훈련, 특수직무가 훈련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레펠 훈련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파병 나갔다든지 네. 뭐 이렇게 강화 훈련 네. 이런 걸 특수직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다 다쳤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일상생활도 병영생활의 일부니까 그렇죠. 비전공성도 받는 거지만 네네. 간부들은 그게 아니고 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정해져 있어요. 이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는 표가 있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표가 좋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체보험도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네. 맞춤형 복지자금해서 단체보험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병사들은 지원비 지원 사업만 있을 뿐 단체보험이 없어요. 이게 2021년도에 예산이 150억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네네. 똑같이 들어주자. 네네네. 근데 기재부 나쁜 놈들이 잘라 먹었군요. 예산을 잘라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그 경기도에서인가 뭐 군인보험 들어준다고 그쵸. 도에서 하지 않았나요? 도에서 하죠. 그래서 몇 개 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료비 지원 사업은 국방부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은 군인 단체 보험, 그리고 몇 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 중인 걸로. 그럼 다치면은 본인이 경기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주소지를 둔 인원들은. 또 어떤 물어봐야 돼요? 그건 경기도 시청에. 시청에 민원에 물어보면 네, 알겠죠. 민원에 본인이 물어보면 다쳤는데. 바로 다 또 알려줍니다. 안내를 해주는군요.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 신문에서 봐가지고.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신문 광고에 그렇죠. 중공군 전투복을 입고 군인 보험해준다고 해서 네네네. 우리 그 기자계의 그 스나이퍼 문영철 기자님께서 지적하셨거든요. 그렇죠. 문영철 기자님도 그때 지적을 하셨고, 그때 이제 예산이 150억밖에 안 되는데 5조 원이 넘는데 150억?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는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치는 건데 다치면 그렇죠. 보상해 주는 왜 그러냐면 다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비 걱정이거든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병사도 그 오늘 소개해줄 병사도 풋살하다 다쳤는데 전후방 십자인대를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어우. 그래서 의료비가 거의 지금 수술비까지 합쳐도 2천만 원이 넘게 어휴. 들어갔어요. 근데 사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 전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병장. 왜 사비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진료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수술을 안 하고 민간병원에 가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다치게 되면 예를 들어 수술은 군병원에서 안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강도도 예를 안 들어서 이제 위탁 진료를 해야 되는데 위탁 진료 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물어봐요. 네. 민간병원에 치료받을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전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 및 수술을 받겠다고 하면 민간병원에 가서 하는데 다 자비 부담이죠, 거의. 그 자비에 대해서 보상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의원원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인원이 과연 어떻게 받았냐를 한번 먼저.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렇죠. 이 병장이에요. 네. 이제 만기 전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원이 풋살을 하다 다친 게 딱 전역 한 달 남겨놓고.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네. 이제 전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2번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병장이 이제 받은 게 아까 병사는 뭘 받을 수 있다? 장애 보상금. 그렇죠.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일주일 남겨놓고 네. 법령상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데 네. 딱 일주일 정확히 일주일 남겨놓고 대전 국군병원에서 의병 전역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얼마를 받았다? 3,264만 원을 받았다. 천만다행이네. 일주일 늦게 했으면 네. 큰일 날 뻔했네. 저한테 의뢰가 조금 늦었으면 못 받았죠. 와, 씨. 따지고 보면 이게 보상이 아니라 병원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병원비죠. 근데 식구들은 군에 보내가지고 이거라도 받았죠. 네, 식구들은 군에 보내가 다치고 치료하고 후유도 남고 그리고 통원 치료도 계속 가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한 번 수술비가 2천만 원 넘게 그렇죠. 들었지만. 근데 여기도 장애 보상금의 핵심은 뭐다? 전역 후 6개월이네. 6개월이네.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위원들이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왜? 돈 때문에. 이거 최소 1년은 해줘야겠네요. 왜냐면 후유증이 뭐 하루.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갖다가 최소한 지금 군생활 2년을 18개월 하니까 네. 18개월까지는 좀 늘려주는 게 법령상으로도 많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쳐서 처음에는 안 아프다가 상처가 악화돼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수술 후에 후유장애가 6개월이 걸리니까 네. 후유장애 진단까지가 6개월 걸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 딱 이렇게 한정 지어 놓으니까 받는 사람도 한정적이다. 근데 이 친구는 그나마 딱 일주일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3,264만 원을 받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가유공자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라는 게 병사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야 오늘 축구하자 그래서 축구하는 거랑 그렇게 해도 보상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네. 진짜 질문 잘하셨어요. 과연 그럼 나는 김상우 병장님 뭐 축구 한 게임 하시죠? 네. 나가서 축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쳤어요. 네. 그럼 김상우 병장님이랑 둘이 했잖아요, 네. 축구를. 우리 인원들끼리. 네. 그럼 이게 보상이 될까? 이건 보상이 안 돼요. 그거는 보상이 안 되고요. 네. 그게 어디 나오냐? 정확하게. 야, 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집중이 잘 되네요. 그렇죠. 보통이 아닙니다. 네네.
요거예요. 아,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군임사법 시행 영상 그때 네. 2-3-1 그게 네. 너무 힘들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저건 또 2-3-7이군요. 그렇죠. 2-3-7인데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풋살은 뭐다? 지휘관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하. 그러면 이 소속 상관이라는 게 대대장이 아니고 소대장이 야 소대장이 그렇죠. 축구하자 소대장도 그랬으면 지휘죠. 소대장이 축구하자 그랬으면 네. 다쳐도 그렇죠. 그러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네.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간에 네. 계획표가 짭니까 안 짭니까? 짜죠. 그죠. 작전 장교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네, 교육장교도나 인석과장이 짜죠. 인석과장. 네. 그죠. 짜죠. 명절이니까. 그러면 명절에 풋살 리그 뭐 다 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핵심이 이 친구는 대대 풋살 리그에서 다친 병자. 아. 그럼 계획표가 있죠. 네. 그러면 지휘관의 지휘 및 관리하다. 근데 김상호 병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둘이 야 축구 한 게임 해 해서 나갔어. 네. 그럼 이게 보상이 안 돼. 아, 그거는 보상이 어렵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좀 어렵죠. 네.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있고 그렇죠. 지휘관들이 지금 지휘관들 말도 계획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야, 오늘 말도. 축구 한번 하자. 그래도 네. 다치면은 그렇죠. 그리고 보통 소속 부대 소대장이나 예를 들어 부도대장들이 같이 차주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했을 경우에는 소속 지휘관에 관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여기서 핵심 이 관리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럼 다치면 뭘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명확하죠? 네. 자료가 없으면 뭐가 된다? 주장이 된다. 그죠? 자료가 있으면 근거가 된다. 그렇죠. 아하. 내가 만약에 부도대장이나 소대장하고 축구를 해서 그래 다쳤어. 근데 그게 계획에 없던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대 일지에 적어야 되고 의료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의료 기록에 의무대 가서 내가 진료 받을 때 아 우리 부도대장님이 축구하자고 그래서 같이 축구하다가 다쳤습니다라고 근거를 그럼 병사든 누구든 다치면 정확하게 의무 기록을 남겨야 되겠군요. 그렇죠. 어쩌다 다쳤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졌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몇 시 몇 분에 누가 축구하자 그래서 혹은 오늘 대대 뭐 풋살 리그 간에 어떻게 다쳤습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딩동댕 그래서 근거를 남겨야 되는구나. 딩동댕 그리고 뭐 작전장교나 정보장교나 그 친구들도 그 부대 일지 기록을 정확히 남겨놔줘야 나중에 우리 부하를 위해서 그렇죠. 해줄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야, 이게 핵심이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아픈지 근거를 기록하는 게 뭐다? 진료를 받아야 된다. 진료를 그러니까 절대 아프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군요. 안 되죠. 병사들도 무조건 진료를 받아야 근데 되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군대가 제일 안 해요. 제가 이제 소방관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소방관들은 출동하거나 무슨 하면 활동 일지에 다 적습니다. 네. 누구 예를 들어 김상호 소방관 네. 뭐 출동 중 네. 뭐 무릎 부상 네. 이런 거를 활동 일지에도 적고 또 상관한테 보고서에도 다 적어서 보고를 해서 도장을 다 찍어놔요. 네. 그러면 그분은 그냥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근데 그럼 우리도 중대장급이나 애들이 축구할 때 보고를 문자로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해야죠. 이건 좀 중요하네. 왜냐면 축구 많이 다치니까. 그렇죠. 오늘 몇 명 인원들 가서 축구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그러면 또 그것도 근거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객관적인 근거. 그래서 처음에 첫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부대 일지나 훈련 일지 그리고 내가 의무대 간 기록이 일치가 시켜야 된다. 이게 뭐가 되냐? 첫 번째 근거가 된다. 근거가 된다. 네. 이건 병사들 교육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요걸 설명을 이렇게 쉽게 드렸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저 그래서- 오늘 이거 들으니까 네. 센세이션하네요. 정말 저 의무 기록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의무 기록 얘기할 때도 저희 흔하게 그냥 다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뭐 하다 다쳤다고 그렇죠. 병사 입에서 딱 나와야 되는 거네. 그렇죠. 이 친구가 병장이 훈련 계획표, 그러니까 훈련 계획표가 아니라 대대 계획표에 풋살 리그에 딱 지정이 되어 있었고, 네. 그다음 의무대 가서 이제 이 십자인대가 끊겼으니까 네. 이분은 바로 응급 후송을 갔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의무대 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어요. 뭐라고? 대대 풋살 리그 하다가 다쳐가지고 대전병원으로 후송했다라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가 일치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애보상금을 3,264만 원 받을 수 있었다고. 간부들도 잘 정리해놔야겠네. 간부들이 제일 정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간부들이
30년 동안 군 생활하고 20년 군 생활하는데 안 해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근거를 찾다. 있어요? 없죠. 없죠. 그때 만들면 안 되죠. 없어. 그때, 없어요. 그때 만들어놔야 네. 미리. 그래서 간부님들이 입증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모 대대 지금 우리 강철 부대에 근무하신 분 네. 저한테 많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예를 들어 해상훈련 갔는데 그때 달리다가 무릎을 다치셨어요. 네네네. 기록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무대 기록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훈련일지나 이런 게 훈련일지 없구나. 없죠. 왜 그런 거 쓰면 또 자기들 그거 될까봐. 그렇죠. 다쳤다고 그거 네. 될까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씨, 문제가 있어. 우리 군이 다칠 수 있어요. 훈련하다 보면 당연히 남자들도 있는 집단이고 다치는 거에 대해서 상급지휘관도 다쳤냐 그래 잘 처리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왜 다치게 했냐 왜 관리 안 했냐 왜 이렇게 좋으니까 그걸 또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칠 수도 있다. 훈련하다 보면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다만 사망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거를 그럴 수 있다라고 위 지휘관들 좀 마음이 여유가 있었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무릎을 다쳤으니까 훈련 중에. 네. 근데 이제 저 때는 무조건 의병 전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본인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의사를 전역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군이 유지하려면 다친 사람도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이 친구가 다시 군에 복귀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친구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야 군대 가도 너 다쳐도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해준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나 다 가죠. 안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이나 막 안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치를 떨고서 막 군을 욕하는 그렇죠. 거니까 차라리 애초에 우리가 아니 간부 교육이 필요하다니까 나도 몰랐는데 뭐 이거 간부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간부 교육이 필요한데 안 하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훈처에 요청을 해서 뭐 2년 전에 한번 이제 중대급에다가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넘긴 뭐 중대급에 가진 그 자료들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내긴 했는데 이게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그럼요. 엄청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건 초급반 때 배워야 돼. 초급반 때. 초급반 때 이제 초급반 고급반에서 배워야 돼. 그렇죠. 가르쳐 주면 이제 지휘관 하면서 다 그럼요. 알겠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알고 있는 게 이제 없으니까. 이거 기껏해 2시간이면 하겠구만. 적어놓고. 그렇죠. 이거 2시간이면 충분히 하죠. 2시간이면 충분히 할 내용이고 초급반 네네네. 고급반에서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를 참네. 뭐 답답하면 이거를 왜 개인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차피 캡틴 김상우를 많이 보시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주위에 이제 전파를 해주시면 다친 분들이 야 너 장애보상금 받을 수 있어 한번 네. 알아봐. 그리고 너 전역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알아봐. 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 경기도지? 야 단체 보험 들어주는 거 있을 거야 한번 알아봐. 이렇게라도 알리는 게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종민 행정사 찾아가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더 없이 좋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어떤 네. 의견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적 자료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봤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상금이 궁금하잖아요. 네, 보상금. 네.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한번. 네. 공상에 뭐 4급부터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네. 약 1,632만 원부터 특수직무직 공상에서 전상을 다면 1억 2천만 원까지. 근데 저건 전상은 저 정도면은 그렇죠. 거의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다쳐야 되는 거죠. 많이 그래도 이렇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체계가 이제 만들어져.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4급 정도가 장애 등급 대충 8, 9급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이쪽이 정도를 그러니까 예를 얘기하자면? 들어서 십자인대를 하나 끊기게 되면 네. 요 정도? 십자인 왜 그러냐면 지금 풋살이니까 네. 이제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를 다치거나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 네. 그게 요 정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 친구는 3,264만 원. 네네네네. 전후방 십자인대가 아이고, 하고 아이고. 측방 그 인대까지 다 끊어졌기 아이고, 때문에 요게 이 친구는 3,264만 원. 그죠. 다시 뛰는데 한 1년, 2년 걸리겠다. 그렇죠. 2, 3년 걸리겠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십자인대, 예. 발목, 네네네. 그다음에 허리잖아요. 예. 그래서 요 4급을 제일 많이 이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뭐 혹시 손가락 절단했다가 다시 이어붙이거나 그런 건 어때요? 손가락 절단은 한 마디는 보상을 못 받아요.
아유, 뭔 말입니까 이게? 2마디 이상 돼야 됩니다. 2손가락 이상. 무슨 엄지를 소리예요? 제외하고는 예. 손가락인데도 그래요? 네. 손가락은 국가유공자도 되기 힘듭니다. 세상에 무슨 한 마디나 2마디 갖고는 안 되고 이 한 손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손가락이 손가락 한 마디가 만약에 잘려 나가서 다시 미어 아무것도 붙였어요. 부담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아니 그거 뭐 장기보상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치료비도? 네, 치료비도. 그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손가락 한 마디면 이거 네, 보기- 그게 기준이 국방부도 그렇고 보훈처도 그렇고 기준이 되게 근데 이거 외관상 너무 보기 흉하잖아요. 보기 흉한데 손은 발은 그렇죠.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뢰하고 있는 강철 부대 인원이 네. 그분이 무릎 십자인대 그리고 허리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렸어요. 근데 요거는 보상이 해서 제외돼요. 군생활 하시면서요? 네, 군생활 하시. 어떻게 뭐 그래서 군생활하다 우리 다쳤고 몰래 비밀 작전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 네. 네, 그래서 다쳤고. 네.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제 허리하고 이제 무릎은 가능하실 것 같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안 다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걸 근데 뭐 다들 뭐 난 다쳐서 보상 받아야 돼라고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네네네.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외상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엊그제 이제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RPS 같은 경우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계속 이제 아, 통증이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런 친구들은 끽해야 이게 사급 받거든요. 1,600만 원. 근데 치료비는 거의 어마어마하잖아요. 약을 엄청 거의 먹잖아요. 1억씩 들어가고. CRPS. 네, CRPS는 왜 그러냐면 이게 통증이 지속돼요. 그럼 취업도 못 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네. 마약성 진통제는 또 비급여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군에서도 몇 분씩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전역하지 말고 군병원 계속 있어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니까. 왜요? 그게 치료 기간이 아마 정해져 있어서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 국가유공자가 돼야 되는데 네. 국가유공자도 그 친구들은 거의 7급으로 인정되는데 그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검사 기준이 한 7개 정도 돼가지고 그 기준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제 무릎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상 너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신적 장애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 장애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PTSD는 좀 인정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수근 제가 이제 하면 그 최수근 상병이 물에 빠졌을 때 네.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전우들. 인원들, 네네네. 그 전우들도 지금 원래는 PTSD가 인정이 되죠. 근데 이제 PTSD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도 정확히 뭐가 있어야 되냐? 근거가 있어야 되는군요. 근거도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돼요. 이거 보시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심리 검사를 받아서 PTSD가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단순히 돼요. 꿈에 나온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돈 들여서 자꾸 치료받지 마시고 네.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심리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받다 보면 진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모르고 차이가 큽니다. 이건 그렇죠. 정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폭탄급 선언을 하면 2010년도 11월 23일 날 뭐가 있었죠? 연평도 포격전이 네, 있었죠. 연평도 보기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상당한 인원이 16명. 네. 그 인원들은 다 PTSD 인정 받았을까요? 처음 나오는 센세이션네. 그쵸. 지금까지 저는 천안함만 집중하고 그쵸. 있었는데 네. 저는 다 집중을 하고 있어서 왜 어떻게 그냥 됐습니까? PTSD를 제가 어떻게 이제 됐습니까? 2명이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2명이. 다 탈락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네. 와 그분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 계신 그렇죠. 던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해병대가 안 챙겨요. 해병대가 네. 근데 네. 최승훈 병장도 마찬가지. 뉴스 나오니까 지금 국군 수도병에는 외상센터가 있는데 거기로 보냈으면 되거든. 안 보냈잖아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내용 센세이션한데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해병대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모르면 못 못 받는 받는다. 거다. 네. 그래서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
오늘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준비 잘해주셨는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까 하시다 말한 해병대 관련해서 네네. 연평도랑 이번에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순간 저는 털이 싹 섰습니다. 연평도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죠. 군인들도 아무도 모르고. 저는 추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또 보험 관련해서는 또 우리 안종민 우리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오래 뵀지만 누나 리스펙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